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정선의 작은 마을에서 하늘채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만난 작은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3년 전 제가 58세였을 때의 일입니다. 30년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IMF 때도 살아남았던 저였는데 이번에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은 그날 저는 회사 앞 소주방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비가 내리는 초겨울 저녁이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흐르는 모습을 보며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아내와 두 아이들, 특히 대학에 갓 입학한 둘째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중견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건설 현장을 누비며 아파트, 상가, 공장 등을 지어왔죠. 하지만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저희 같은 고연봉 직원들이 정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사가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제안받은 것이 회사가 보유한 강원도 정선의 폐가와 작은 땅이었습니다. 제 퇴직금 2억 5천만 원 상당의 가치라고 했지만 실상은 아무도 관심 없는 시골 빈집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현금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의 재정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퇴직금을 포기하고 법적 소송을 하거나 그 시골 폐가를 받아들이는 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소송은 길어질 가능성이 컸고 승소하더라도 회사에서 받아낼 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그 시골 폐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크게 반대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돈이 급한데 무슨 시골 폐가예요? 그걸 어떻게 팔아요? 그녀의 걱정은 당연했습니다. 둘째는 대학 학비가 필요했고 첫째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서울 아파트 전세금 2억 원과 그동안 모아둔 저축 1억 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새 출발을 위해 이 돈을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한 달 후 저는 아내와 함께 그 폐가를 보러 정선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정선까지는 차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면서 점점 산세가 깊어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작은 마을로 들어갔을 때 저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선의 아름다운 산자락에 위치한 그 폐가는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한옥 구조의 99평 대지에 지어진 40평 목조 가옥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계곡이 흐르고 뒤로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고 마당은 잡초로 가득했지만 그 자리에 서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위치가 괜찮은데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집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금 누그러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걸 어떻게 고쳐요? 돈이 얼마나 들지? 집을 자세히 살펴보니 기둥과 주요 구조는 튼튼했지만 지붕, 바닥, 벽, 창문 등 거의 모든 것을 수리해야 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폐가의 원래 주인은 10년 전 돌아가신 노부부였고 그 후 자녀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빈집으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언제 이 집을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리조트 개발 계획의 일부였던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니 반갑습니다. 이 집 위치가 마을에서 제일 좋아요. 맑은 물도 나오고 전망도 좋고 잘 고치면 아주 멋진 집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근처 펜션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서울 생활 접고 여기서 새 출발해보면 어때요?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에서 평생 살았는데 갑자기 시골로 이사하자고요? 미쳤어요? 지금 서울로 돌아가면 어차피 전세금 빼고 월세 내야 해요. 그럼 저축해둔 돈도 곧 바닥나겠죠. 새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 집을 고쳐서 민박집으로 운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했으니 많은 부분은 직접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선은 관광지로도 유명하잖아요.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은요? 특히 대학 다니는 둘째는 어떻게 해요?
첫째는 이미 취직해서 자기 생활이 있고, 둘째는 학비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아내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그 폐가를 찾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집과 주변 풍경은 어제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맑은 공기, 새소리, 계곡물 흐르는 소리. 아내가 말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서울로 돌아가도 막막하니. 그렇게 우리의 시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 전세를 정리하고 필요한 집만 챙겨 정선으로 이사했습니다. 마을에서 월세 10만 원짜리 작은 단칸방을 구해 그곳에서 지내며 폐가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첫 작업은 집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폐기물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 쉬지 않고 작업한 끝에 집의 실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기와 지붕은 대부분 손상되었지만 목조 구조는 예상보다 튼튼했습니다. 내부 역시 습기와 먼지로 가득했지만 기본 뼈대는 살릴만 했습니다. 이장님 소개로 마을의 목수 김씨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의 그분은 평생 목수 일을 해오신 장인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용기가 좋네. 내가 도와줄게. 김 목수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통 한옥 구조부터 목재 다루는 법, 도구 사용법까지.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직접 집을 고치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김 목수와 함께 지붕부터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와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중고 기와를 구해 부분적으로 교체했습니다. 마루와 방바닥은 직접 뜯어내고 다시 깔았습니다. 오래된 전기 배선은 모두 교체하고 수도관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저축해둔 돈 1억 원 중에서 6천만 원을 수리비로 책정했지만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중고 자재를 활용하니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하던 그녀도 점차 일에 적응하면서 페인트 칠, 도배, 청소 등을 도맡아 했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재밌네요. 이렇게 직접 만드니까 애착이 가요. 작업을 시작한 지 약 3개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무렵에 기본적인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40평 한옥을 크게 손대어 안채에는 우리 부부가 살 공간과 투숙객을 위한 방 2개를 마련했습니다. 바깥에는 주방과 식당 공간으로 꾸몄고 마당에는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계곡이 흐르는 앞마당에는 데크를 설치해 야외 테이블을 놓았고 뒷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비용은 예상보다 적게 들었습니다. 약 4천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는 민박집 이름을 하늘채로 정했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이는 집이라는 의미였죠. 온라인에 숙박 정보를 등록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패키지도 구상했습니다. 정선은 아리랑 시장, 레일바이크, 화암동굴, 민둥산 등 관광 명소가 많았습니다. 특히 가을 억새 축제 때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개업 후 첫 한 달 동안 단 2팀의 손님만 방문했습니다. 한 팀은 하룻밤 묵고 떠났고 다른 한 팀은 예약을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둘째 학비는 어떡하고? 저도 초조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1년 정도 버틸 수 있었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마케팅에 더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SNS 계정을 만들고 하늘채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풍경, 계곡, 아침 안개, 석양.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또한 마을 이장님과 상의해 마을 축제나 행사 때 하늘채를 홍보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방학을 맞아 내려와 SNS 운영을 도왔습니다. 그 아이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익숙했거든요. 아빠 요즘은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요. 아빠가 회사 그만두고 이 집을 고친 이야기가 담긴 콘텐츠를 만들어봐요. 아들의 제안대로 저희 부부의 시골 이주기를 영상과 글로 정리해 올렸습니다. 예전 폐가 모습부터 수리 과정, 완성된 민박집까지. 이 콘텐츠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은퇴 후 시골 생활, 제2의 인생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개업 2달째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2개 객실이 모두 차는 날도 있었고 평일에도 간간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인근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고 저는 마을의 건축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늘채 민박인가요? 혹시 한 달 정도 장기 투숙이 가능할까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달 장기 투숙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언제 오실 예정인가요? 내일 오후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픽업 서비스도 되나요? 기차로 가려고 합니다. 다음 날 정선역에서 만난 손님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도시적인 세련미가 느껴졌지만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아영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중간 크기의 캐리어 하나와 노트북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차로 하늘채까지 이동하는 동안 그녀는 창밖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나요? 네. 회사 일로 잠시 휴식이 필요해서요. 그녀의 말투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채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네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좋아요. 저희가 꾸민 작은 정원과 계곡이 흐르는 풍경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방으로 안내하고 주변 시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식사는 따로 준비해 드리지 않지만 주방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마을에 작은 시장도 있고요. 괜찮아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그날 저녁 정아영 씨는 자신이 직접 요리한 파스타를 저희 부부에게도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파스타는 처음이에요.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전 요리사였어요, 예전에. 그녀의 말에 저희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더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아영 씨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내거나 가끔 마당의 데크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작업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른 손님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텃밭에서 일하다가 정아영 씨가 계곡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가가려다 멈칫했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아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심하게 떨리는 모습에 걱정이 되어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그냥 조금 감정이 복잡해서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 혹시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본 적 있으세요? 그녀의 돌발적인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했을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저도 지금 그래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다면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계곡 옆 벤치에 앉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아영 씨는 서울의 유명 레스토랑 셰프였습니다. 10년간 한 레스토랑을 이끌며 미쉐린 스타까지 받았던 실력자였죠. 하지만 6개월 전 레스토랑 오너와의 갈등으로 갑자기 해고되었다고 했습니다. 내 레시피로 레스토랑을 키웠는데 오너가 바뀌면서 방향성 충돌이 생겼어요. 결국 쫓겨났죠. 그 후 그녀는 새 일자리를 찾았지만 업계에 퍼진 안 좋은 소문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제가 까다롭고 완벽주의자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사실이 아닌데. 결국 몇 군데 면접에서 다 떨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모아뒀던 돈을 친구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레스토랑을 차리려고 준비하던 돈인데.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의 상황과 묘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거군요. 네. 잠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날 이후로 정아영 씨와 저희 부부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종종 저녁 식사를 준비해 함께 먹었고 아내에게 요리 팁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채소를 썰면 더 맛있게 볶을 수 있어요. 와, 정말 다르네요. 두 사람이 주방에서 웃음소리를 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정아영 씨가 저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좀 더 머물러도 될까요? 그리고 혹시 하늘채에서 주말 브런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녀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하늘채 마당에서 주말마다 브런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요리를 맡고 저희는 공간과 서빙을 담당하는 방식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갈 곳이 마땅히 없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아내는 잠시 고민했지만 금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보죠. 그렇게 정아영 씨는 하늘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객실 하나를 장기 임대하는 형태로 계약했고 브런치 프로그램의 수익은 64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아영 씨는 서울에서 필요한 장비와 재료를 가져왔고 저희는 마당에 좀 더 큰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SNS에 하늘채 주말 브런치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쉐린 스타 셰프의 특별 브런치, 정선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식사. 첫 주말에는 5팀의 손님이 예약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죠. 브런치 메뉴는 단순하지만 맛있었습니다.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샐러드, 수제빵, 계란 요리, 그리고 정아영 씨의 시그니처 소스를 곁들인 파스타.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런 곳이 정선에 있다니 놀라워요. 다음에 또 올게요. 특히 주말 브런치가 유명해졌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SNS에 하늘채가 소개되면서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숙소 예약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민박 객실은 주말마다 꽉 찼고 평일에도 적어도 한 방은 채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하늘채는 정선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고 심지어 서울에서 방송 프로그램이 촬영을 왔습니다. 퇴직 후 시골에서 새 삶을 찾은 부부와 셰프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2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죠. 그 방송이 나간 후 예약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아영 씨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요리하는 모습에서 행복이 느껴졌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감사해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정 셰프님 덕분에 하늘채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요. 하늘채의 성공으로 경제적 걱정도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었고 둘째 아들 학비도 무사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약 1년이 지났을 때 정아영 씨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박 사장님, 하늘채를 좀 더 확장해 보면 어떨까요? 바깥채를 개조해서 레스토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녀의 아이디어는 단순한 민박집이 아닌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계절 메뉴로 미식가들을 타깃으로 하는 콘셉트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추가 투자가 필요했고 실패할 경우 위험도 컸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1년간 정아영 셰프와 함께 일하면서 쌓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결국 저희는 남은 저축금과 그동안 번 수익을 투자하여 바깥채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5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김 목수의 도움을 다시 받아 2개월 만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20석 규모의 작은 레스토랑 하늘정원이 탄생했습니다. 개업 첫날 저희는 전국에서 온 미식가와 음식 평론가들을 초대했습니다. 정아영 셰프는 그날을 위해 특별한 코스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지역에서 채취한 산나물로 만든 전체, 계곡에서 잡은 송어구이, 정선 한우 스테이크, 직접 기른 채소 샐러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전통 디저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후식까지. 모든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서울에서도 맛볼 수 없는 요리예요. 이런 곳이 정선에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미쉐린 스타급입니다. 하늘정원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예약은 2개월 전부터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에서 오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평일에도 지역 고객들이 꾸준히 찾았습니다. 하늘채와 하늘정원의 성공은 마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근에 작은 펜션들이 생겨났고 지역 농부들은 저희 레스토랑에 식재료를 납품하면서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 사장님이 오신 후로 마을이 살아났어요. 젊은 사람들도 돌아오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감사합니다. 제 아내는 더 이상 서울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이곳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처음에는 미쳤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정원에서 식사를 마친 한 노신사가 저를 찾았습니다. 박민수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음식이 마음에 드셨나요? 음식도 훌륭했지만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박 씨가 전에 다니던 회사의 전 대표였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분은 제가 30년간 일했던 회사의 창업자였습니다. 저는 그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회사에서 전설처럼 이야기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회사를 후임에게 물려주고 은퇴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왔을 때 봤습니다. 회사 이름이 언급되어 관심이 갔죠. 알고 보니 우리 회사 최고의 현장 소장이었더군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회사가 당신을 그렇게 대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영에서 물러난 후 새 경영진이 많은 실수를 했더군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덕분에 새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김 전 대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사실 이 폐가는 제 소유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이곳은 제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집을 사들여 보존하고 싶었죠. 하지만 개발 계획은 무산되었고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 했던 모양입니다. 그의 말에 많은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회사가 왜 이런 외딴 곳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퇴직금 대신 이 폐가를 제안했는지. 그런데 당신이 이곳을, 제 어머니의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되살려 놓았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전 대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하늘채에 묵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를 다시 찾았습니다. 박 씨, 제안이 있습니다. 그는 서울에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늘정원의 콘셉트를 서울에도 가져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곳의 분위기를 그대로 옮길 수는 없겠지만 철학은 같게 박 씨와 정 셰프가 컨설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그는 정선에 더 큰 규모의 리조트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며 저에게 총괄 매니저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월급은 퇴직 전보다 더 드리겠습니다. 하늘채와 하늘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될 것이고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정하영 셰프와 상의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모여 김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하영 셰프는 흥분했습니다. 서울에 진출할 기회라니. 정말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아내는 조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또 바빠질 텐데. 여보, 당신 건강은 괜찮을까요?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의 평화로운 삶이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죠. 밤새 생각한 끝에 다음날 아침 김 전 대표에게 저희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채와 하늘정원은 현재 규모를 유지하고, 둘째, 리조트 개발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셋째,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김 전 대표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폐가를 퇴직금 대신 드린 것이 불공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이 폐가가 제게 준 것은 돈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죠. 대신 그 돈으로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지어주시면 어떨까요? 김 전 대표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정원 서울이 문을 열었고 정선에는 친환경 리조트 하늘마을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하영 셰프는 두 레스토랑을 오가며 메뉴를 개발하고 지도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만의 요리책도 출간했죠. 마을에는 약속대로 작은 도서관이 생겼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여전히 하늘채에 살면서 가끔 서울에 올라가 일을 보곤 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막막함과 두려움이 무색하게 이제는 충분히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대신 받은 폐가, 그것은 제게 단순한 집이 아니라 새 인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명 같은 만남들.
정하영 셰프와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김 전 대표와의 재회.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일이 많아 지칠 때면 계곡 옆 벤치에 앉아 물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 내가 퇴직금 대신 이 폐가를 선택했기 때문이구나.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도 인생의 뜻밖의 제안이나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처럼 퇴직금 대신 받은 폐가가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